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군집된 물집이 신경 지나가는 선에 따라서 그 다음에 꼭 한쪽에만 생겨요. 양쪽 드물게 양쪽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개 한쪽에만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과 군집된 물집이 한쪽에만 생기면 우리가 대사포진을 벌써 의식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네, 그 딱지가 한 2, 3주 후면은 없어지기도 하나요? 나중에 이제 암을 2, 3주 후면 자연적으로 떨어지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딱지죠. 물집인데 딱 네. 찢었을 때 그게 흉으로 또 남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터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데서는 병원에서도 그 터트리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 되게 잘못한 거고요. 왜냐면은 터트리면 2차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2차 감염이 되면은 거기 이제 물을 막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2차 감염되면 흉이 생겨요. 또 한 가지 항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터트리게 되면 바이러스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요. 접촉을 통해 가지고도 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혹시 이제 지나가 가지고 터진 경우에는 물을 집어넣지 말고 항생제 연고를 오히려 발라야 돼요. 항바이러스가 아니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죠. 그렇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왜 수도처럼 그리고 약간 뾰루지들이 입 주변에 이렇게 몰려서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입 주변에도. 그럼 이것도 대상포진으로 좀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 하던데요. 그건 전혀 달라요. 아니요? 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단순 포진이라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수도 대상 포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4초쯤 돼요, 사실은. 4초쯤 되고 둘 다 피곤하면 생기는 거에서는 비슷해요. 네. 근데 하나는 단순 포진은 통증보다는 가려움증이 위주고 예. 대상 포진은 통증이 위주고 아, 또 단순 포진은 양쪽에 다 생길 수가 있는 반면에 대상 포진은 한쪽에만 생기고 오른쪽 얼굴에다 생겼네요. 그 다음에 단순 포진은 자주 재발하는 반면에 대상 포진은 이렇게 한 번 생기면 재발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네. 그렇죠. 아, 그런 이런 차이점이 차이가. 차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이제 그 뭐 중앙선을 이제 침범을 안 하는군요. 지금 어느 대상 한쪽으로만. 포진은 조금 넘어가는 경성이 있어도 되게 이렇게 많이 넘어가지 2cm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이제 큰 특징을 이제 물집이라고 우리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드물긴 하지만 물집이 전혀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환자한테 뭘 물어봐냐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뭐 힘든 일이 있고 신경 쓰거나 잠 못 자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물어보고 여기 한쪽에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항바이러스를 투여하게 되면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뭐 여기서 MRI 찍고 초음파 찍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가슴에 생기면은. 근데 그런 거 할 때라도 아무 이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한쪽에만 국한돼서 생긴다 그러면은 비록 물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상 포진을 위해서 항바이러스를 한번 시험적으로 투여해 볼 만해요. 네. 그러면 사실 남녀노소 불구하고 피곤하다 싶으면 입주위에 단순 포진이 생기냐면 그것도 면역력이 떨어진 거에 따라서 오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죠. 예, 아까 모든 이제 사실 그 병의 원인이 면역력 저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런 그 아까 포진의 차이를 보셨지만 이런 그 우리 그 피부에 특히 물집이나 이런 발진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질환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박테리아 종류로는 포도상 부분에 의한 농간진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박테리아에서 톡신, 독소를 분비하는데 이게 혈액을 돌다가 국소부 염증이 생겨서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 피부의 발진이나 물집은 결국 그 부위에 이제 균이 있는데 이걸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더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병변이 크면 바이러스가 더 많아서 이 적하고 싸우는 싸움이 더 치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나면 약간 바이러스가 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면역 억제가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면역 시스템이 억제됐으니까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살펴볼게요. 물집이 몸의 중심부를 넘지 않고 한쪽에만 생긴다. 아까 노 교수님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수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이라는 게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신경절에서 이제 신경절을 침범으로서 생기는 건데 네. 우리 몸이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절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얼굴에서도 또 양쪽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쪽의 신경절만 이제 침범하게 되니까 한쪽만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가슴 옆으로 이렇게 쭉 나온다. 그러면 이게 등에 있는 척추에 있는 뇌
네 번째 신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네. 식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잘 생기는 부위가 좀 있죠.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대상포진은 그래서 이제 신경절을 침범하는데 대부분의 한 50% 정도가 이제 가슴이나 등이나 이런 식의 이제 흉추부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 중에 한 10%, 20% 정도는 이제 안면부에 있는 신경을 갉아먹어서 생기는 안면부의 통증으로 나타난다. 이제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팔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김종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안면에 왔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김정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안면에 이제 이 제5번 뇌신경이라고 하는 3차 신경 중에 이 얼굴 쪽으로 가는 1번째 신경을 이제 침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을 침범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있는 각막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안면 신경 중에 이쪽에 이제 이 청신경 주변에 있는 신경을 또 침범하면 이 귀에도 막 뭐가 나면서 청각을 잃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네. 잘 치료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병 2에서 7일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통증이 온다. 다른 질병도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 통증이 먼저 온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2일에서 7일, 뭐 말로 해서는 2일에서 7일이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아프다. 그럼 이게 내 큰 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충수염, 뭐 소위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염, 나 디스크 걸렸나 보다. 아이고 나 얼굴에 크게 부하나사 갔나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큰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오인하다 보면 치료가 늦어지거나 다른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틀에서 7일 정도 전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기 통증하고 또 틀린 차이점이 있어요?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통증이 오는 반면에 얘는 이제 신경절이 있으니까 아마 그 신경절을 따라서만 이게 좀 아픈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신적으로는 약간 열감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었는데 처음에는 저조차도 이게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왜 열이 나지? 이게 이상하게 따끔따끔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피부에 뭐가 발진이 아이고 대상포진이 걸렸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경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심한 경우는 다리가 아파갖고 아이고 나 이게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MRI 찍고 심지어는 MRI 수술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상포진이었더라. 이런 식의 이제 증상으로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그냥 마음대로 진단을 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쓰리고 따갑고 가렵다. 통증의 정도가 이 정도인가 봐요, 노 교수님.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간질간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다 간질간질하는 게 없어지고 이제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무슨 어디 골맞을 때 아픈 거는 뭉근하게 계속 아프잖아요. 대면은 또 더 아프고 이거는 그런 통증이 아니고 막 쏘는 것 같은 통증이 막 자주 오다가 그다음 또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막 와요. 그리고 치료가 되면은 이런 빈도가 점점 띄어보게 되고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김정만 씨 같은 경우도 태어난 지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찌릿찌릿하는 게 온다 그러거든요. 이제 한 2주, 한 달 지나가게 되면 그 빈도랑 강도가 점점 약해지니까 거의 없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대상포진이 치료돼가지고 나으려 그러면은 가려워요. 그러니까 근질근질해요. 우리 옛날에 어디 그런 말 있잖아요. 나으려 그러면 가렵다는 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나으려 그러면은 그 아팠던 통증이 근질근질해져요. 자, 다섯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발질병과 구분되는 특징은요. 수두를 앓은 적이 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수두에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두를 걸린 사람한테 이론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렇고 제가 수두를 걸렸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단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김정만 씨도 갑자기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신경 많이 쓰니까 생겼잖아요. 또 상당했거나 또는 최근에 수술해서 뭐 이빨 치료하는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빨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수험생 뭐 시험 공부했거나 그 다음에 뭐 또 면접이라든가 회사에서 감사가지고 또 일했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생기는 병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 네. 또 수험생들한테 많이 생기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앓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네, 마지막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